안녕하세요. 손희정의 TMI 손희정입니다.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. 내용 기대해 주시고요. 이제 손희정의 TMI 시작하겠습니다. 손희정의 TMI 5번째 게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김인선 선생님이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김인선입니다. 독일에 산 지가 벌써 47년이네요.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간접적으로는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바쁘게 많이 다니셨죠. 네. 한국 좀 어떠셨어요? 한국이 그 전에 왔던 한국하고 완전히 달랐어요, 이번에는. 우선 테마가 달랐고,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성소수자, 좀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한다는 게 힘든 부분도 있었고, 이거 꼭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사명감도 있었고, 또 호응이 좋아서 굉장히 흐뭇한 것도 있었고, 내가 얘기를 해서 한국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는 데서 기대도 있고 그랬습니다. 호스피스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. 원래는 이때까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면 호스피스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작년부터 커밍아웃을 하고 성소수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어요. 그랬던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? 글쎄요, 작년에는 이제 그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와서 그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묘하게 그렇게 얘기를 스스럼없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어요. 그러니까 뭐 꼭 하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올해 더 구체화된 거죠. 명석을 깔아준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어쨌든 저한테도 좋았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한국 사회가 변하는데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서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랬었던 것 같아요. 2018년에 김인선이라는 이름이 이제 한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는 파독 간호사로서 이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파독 간호사가 독일에 가서 여자를 만나서 같이 사는 레즈비언이라더라 라고 하면서 완전히 한국 퀴어신이 발칵 뒤집혔었거든요. 정말 참 나는 편안한 데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독일은 동성애자가 뭐 전혀 다른 사람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뭐 내가 여러 사람들이 살듯이 자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부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걸 가지고 뭐 정죄하고 또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참 갈 길이 멀다 하는 걸 느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좀 그런 면에서 좀 도와주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. 그리고 또 아쉬웠던 거는 여기도 분명히 기성세대가 있을 텐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.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좀 나와서 연대를 하면은 좀 같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지 않을까. 좀 그래 연대하는 힘이 큰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셔가지고 활동하시고 인터뷰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선배이자 시니어로서 좀 모델이 되어주고 싶어 하신다,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안 그래도 저희 큐플래닛에도 이제 퀴어 업데이트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젊은 퀴어들이 뭐 당장 30대, 40대의 내 모습도 상상하기가 어렵다. 왜냐면 그런 모델을 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. 이렇게 나서주셔서 커밍아웃 하시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. 최연숙 작가님이랑 토크쇼 하셨어요. 네. 그 같은 시니어들을 좀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날 어떠셨어요? 그분 대단하시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완전히 파워가 그냥 진짜 좋았어요. 좋았고 개인적인 인격, 그다음에 그분이 여기서 또 해나왔던 어려운 일들, 그런 한국 사회에서 내가 만약에 쭉 살았다면은 저분같이 할 수 있을까? 그런 생각도 하고 좋았어요. 좋고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좋았고. 예.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커밍아웃하고 레즈비언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지금 커밍아웃 국회의원 후보 1호이기도 하거든요. 그런 거죠. 네. 선생님도 한국에 계셨으면 정치 도전해 보실 수 있었을까요? 모르겠어요.
그날 그 토크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들어서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. 두 분이 앞으로 또 뭐 작업 같은 걸 같이 하실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? 저는 이제 어차피 외국에 사니까 독일에 사니까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은 이제 독일이 중점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나와도 그렇게 자주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런 몰라도 그러니까 인권에 뭐 관계되는 문제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죠. 그렇지만 제가 앞장서서 뭐 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이번에 들어오셔가지고 퀴어 퍼레이드 가셨잖아요. 그래서 그 퍼레이드에 이렇게 행진하시는 사진도 보고 그랬거든요. 근데 거기 그 피켓이 되게 문구가 인상적이었어요.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.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적을 수 있잖아요. 피켓이라는데. 근데 왜 그 문구였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다가 독일에서 그 마우라를 가지고 왔어요. 아, 그 무지개 예. 제가 아끼는 마우라인데 이제 그걸 처음에 살 때는 그게 무슨 그 동성애자를 뭐 의미한다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샀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무지개 마우라의 마음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퀴어 상징이었던 거죠. 예, 맞아요. 그렇게 되는 거죠. 이거 이제 친구한테 그래서 이거 내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져가 그랬거든. 근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.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만들었죠. 만들어가지고 생각나는 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.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쪽 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의미에서 그 문구가 아주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들고 나갔는데 순경 아저씨가 막더라고요. 십자가를 거는 사람은 십자가 만든 사람 못 들어간다고 이쪽으로는.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학생이 이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예요. 보고 와서 얘기하세요. 그러니까 보니까 됐다고. 근데 정말 저쪽에서는 막 교회가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느니 뭐 악마니 뭐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쌍팔년도 독일에서 신학 전공을 하셨고 목사 안수도 받으려고 하셨었기 때문에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그런 분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. 글쎄요, 제가 뭐라고 또 따끔하게 얘기를 하겠어요. 토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는 건 절대적으로 옳고 그 사람 다 나쁘다는 게 되잖아요. 그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다. 그렇게 뭐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.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더군다나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. 한국은 교회가 그렇게 대놓고 다른 사람의 정죄를 한다는 건 난 참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해요.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를 합니까?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오셔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참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저도 좀 혼동스럽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독일은 전혀 그런 상황은 이제 지난 거거든요. 그게 히틀러 때 너무 독일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역사에 참여하는 기분으로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. 뭐 지금 2017년 그동안은 파트너로 인정이 됐었죠. 그러니까 뭐 둘이 동거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건 다 주었었는데 법적으로 통과된 건 2017년이에요. 아, 그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이요? 그렇죠. 남녀가 결혼한 것처럼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그런 의무가 주어진 게 2017년부터는 아주 정말 교회에서도 뭐 게이 목사들이 결혼하고 그다음에 레즈비언 목사들이 결혼하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 대해서 뭘 어떻게 사는지 관계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. 독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사는 방법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알라고 그러지도 않아요.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몰라도. 그러니까 거기도 러브 파레이드가 있는데 굉장히 크거든요. 뭐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. 뭐 그 사람 일이지. 그러니까 신학자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한국 교회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단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신 거네요. 그분들이 정말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학문적으로 다시 성서를 연구를 하고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우선은 성소수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해야 돼요.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사들이 만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1대1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질 않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서 자기가 그렇게 경솔하게 정죄하고 그러냐 말이에요.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보편적인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 얼마나 교회가 부자입니까?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가
교회가 부자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. 여기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. 집이 없어서 그냥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. 그리고 난민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. 그거 다 내놔야 됩니다. 사실은 사회에 반환해야 되는데 얼마나 목사들이 잘 살고 그래요. 그런 것부터 반성해야 돼요.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. 이제 그런 것들이 저를 아주 굉장히 좀 흥분하게 한다. 막 화내시다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가 좀 흥분했는데 웃긴다. 1950년생 남편과 이혼하고 여자와 사는 레즈비언. 이 이제 선생님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일 수 있을 텐데요. 그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? 어떻게 남편과 이혼하고 여자와 살게 되었는가? 저는 그 결혼을 제가 34살 했는데 독일에서 했죠. 독일에서 이제 그것도 누가 중매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 같은 사람은 중매를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처음부터 시행착오였어요. 정말 남편도 착실하고 괜찮았어요. 전 남편이 결혼 한번 했던 사람이에요. 독일 여자하고 그 아들이 그러니까 헌혈하죠. 환경이 그러니까 굉장히 방황하는 거예요. 머리를 뭐 공작새처럼 물들여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밀고 그렇지. 그리고 모이칸처럼. 그렇죠. 그리고 귀걸이 주렁주렁 달고 뭐 여기는 철갑선처럼 막쇠 박아가지고 그런 거 장화 뭐 이만한 거 신고 하여튼 볼만해요. 그래갖고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. 네.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보려고 그래요. 막 쫓아냈지. 막 소리 지르고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. 너 봤잖냐고. 그 하고 다니는 게 제가 저게 정상이냐고. 창빛으로 내가 바깥을 못 나간다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아니다. 그러니까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제가 저렇게 반항하는 데는. 완전히 그냥 밖에서 살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만나보라고 그러더라고요. 한번 만났어요. 만나가지고 네가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은 뭐 얘기를 해라. 계속 그러고 다니고 싶어? 그럼 네가 그걸 원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. 우리 집에 일단 들어오면은 그랬더니 안 들어간대요. 그래서 몰라 끝까지 들어봐.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 앞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거든요. 아버지가 줘야 되는 돈이 있어요. 학비 그런 거. 먹고 자는 건 공짜야. 그러면 그 돈 모아가지고 네가 뭘 하고 싶어 하든지 직업학교를 가든 상관없어. 한 3년이면 되니까. 그랬더니 솔깃한 모양이에요. 근데 그럼 노상 아버지하고 싸울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 없을 때 나가고 아버지 주무실 때 들어와. 그러면 안 부딪히잖아. 그리고 진짜 들어왔어요.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혼하고 그 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. 여자친구하고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. 클레이 카드라고 하는 것 좀 써가지고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싶어요. 여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가 있는 카드예요. 그래서 하나를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거나 뽑아도 돼요? 네. 두두두두. 어떤 걸 뽑으실 것인가? 첫 번째 뽑아주신 카드는요. 당신의 에너지를 쓸모없이 소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? 나에 대해서 너무 꼬치꼬치 알라고. 선생님 저 지금 되게 설명에 대해서 꼬치꼬치 알려고 그러는 중인데. 두 번째는 나를 가르치려는 사람. 참견이죠 말하자면은. 그 이제 한국 어르신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. 그게 아주 저는 피곤하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내비두면은 뭐 내가 하고 싶으면 얘기도 할 것이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을 할 건데 물어보든지. 근데 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독일보다는 한국이 더 많더라고요. 머리가 허옇고 이런 나이인데도 또 저보다 더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끔.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.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을. 여기서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. 위아래가 정해져 있고 나이가 정해져 있고 계급이 정해져 있고 완전 이분화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뭐 내가 사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도 인정해주고 뭐 거기서 잘 이렇게 어울리면 같이 사귀는 거고 안 그러면 좀 간격을 두고 사귀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두 번째 질문 뽑아볼까요? 당신은 주로 무엇에 감동하나요? 저는 주로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람. 생색내지 않고 누가 하는지 모르는 걸 해주는 사람들. 그게 보통이냐 생각하는 사람들. 그런 사람들 보면 고개가 숙여지죠. 선생님이 지향해서 가고 계시는 삶의 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가요?
글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. 나도 고집도 시고 뭐 마음에 안 들 때는 뭐 영락 없이 그냥 절교하고 뭐 왜. 그냥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내가 이 김인선 자체가 뭐 선하고 착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자기가 나쁜 면도 있지만 그 좋은 면을 해서 하다 보면은 좋은 자취를 남기게 되고 그 자기 자신한테 충실하다 보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척하지 말고. 네,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김인선의 TMI 진행해 봤는데요. 선생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이후부터 펼쳐질 구체적인 얘기가 얼마나 매혹적인 이야기일지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여기에서 자리 마무리하고요. 다르게 사는 사람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